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굉장히 큰 인기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건수가 굉장히 많은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집계된 결과를 보니까 51,402건으로까지 집계가 됐습니다. 해마다 기록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걸로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목할 점은 현재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 또한 완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오피스텔에 대한 인기 더더욱 또 커질 것으로 보여지니까 이런 점까지 여러분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가치 있는 부동산 정보 저희가 많이 준비해뒀습니다.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준비된 순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자, 먼저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에 대한 핵심 이슈 짚어보고요. 이어서 가치 있는 부동산 투자처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치 있는 물건은 부동산 투자 1번지 강남권에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에서 다세대 주택 먼저 만나보고요. 이어서는 역삼동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정보까지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와 역삼입니다. 계속해서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니까 미리미리 선점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에 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자, 02-1381-3994번 전화 무료고요.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바로 부동산의 핵심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를 이분과 함께 계획하신다면 그리고 또 투자 전략을 세우신다면 훨씬 더 의미 있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지요. 자, 우리재테크 부동산 연구소의 박영신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2021년도 이제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실제로 2021년도 시장의 부동산을 얘기를 하자면 뭐 끝을 모르고 오르고 있다. 뭐 이게 지금 어디까지가 끝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과격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또 이제 그 각종 규제들이 이제 올해부터 또 시행되는 뭐 작년부터도 그렇긴 했지만 올해 조금 더 상승폭이 더 커진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이제 주택에 관련된 모든 지표들이 계속 우상향으로 상승 지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일시적인 공급이라든가 또는 단기 공급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집값을 잡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된 내용은 이제 종부세 다음 달에 납부하셔야 되는 거죠. 종부세 및 부동산 관련 지표 분석 가지고 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2021년도 종부세의 기준 과세 대상은 인별로 합니다. 인별로. 가구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인별로 소유한 전국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6억 원까지는 괜찮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가 9억 원이었죠. 원래는. 9억 원이 이제 11억 원으로 이제 그 당정협의를 통해서 한 1, 2개월 전에 이제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그러니까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의 공시가격이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 해서 2억 원 정도가 상향된 거고요. 6월 1일, 올해 6월 1일부터 해서 6월 1일 날짜로 해서 등기부등본상의 해당 주택 소유권을 가진 자는 무조건 다 해당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실거래가의 한 60%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무조건적으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말씀드린 대로 현재 1주택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가격 6억 원이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11억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갖고 계신 분도 있으실 테죠. 종합합산 토지가 잡종지를 다 포함해서 5억 원 정도. 그다음에 별도 합산 토지 모든 것들 상가뿐만 아니라 현재 건물 안에 있는 대지 지분까지 다 포함시키는 거죠. 그래서 별도 합산 토지 같은 경우 상가까지 포함해서 80억 원 정도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이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과세가 된다라는 거지. 실제로 이 금액에서 초과되는 부분만큼만 세금을 납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부동산세율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주택, 이제 집을 한 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3억 원 이하부터 94억 원 초과까지 이제 범위가 들어갔는데요. 0.6%부터 3%대까지 이제 정해진 거고요. 이제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죠.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나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하더라도 집이 3채 이상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1.12%부터 최대 6%대까지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요. 합산 토지분 같은 경우도 15억 원 이하나 45억 원 초과까지 이제 범주를 만들어서 1%부터 최대 3%대까지 이제 세금을 먹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별도 합산 토지는 모든 것들을 합산했을 때 200억 원부터 400억 원까지 현재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00억 원 이하는 0.5%부터 400억 원 초과는 0.7%대까지 세율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율대로 움직이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초과되는 부분,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인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재 실제로 종합부동산세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내 부동산의 공시가격부터 해서 세금, 대략적인 세금에 납부할 금액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한번 알아보실 필요 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도 세금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인채에서 소유하고 있는 1주택, 집 한 채 갖고 있는 부분은 3억 원부터 94억 원 초과 동일합니다.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3% 동일 세율로 단일 세율입니다. 그래서 집 한 채 있는 법인채 같은 경우는 무조건 3%의 세금이 부과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 말씀드린 대로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이나 아니면 3주택 이상 같은 경우는 단일 세율입니다. 이것도 6%고요. 근데 종합합산 토지분 같은 경우는 1%부터 3%대까지 현재 개인과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실제적으로 별도 합산 토지나 종합합산 토지 같은 경우는 개인과 법인이 똑같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단일 세율로 다 묶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지금 현재 2021년도에는 95%고요. 내년에는 100%가 됩니다. 내년에 세금이 더 오른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3억 원 이하부터 94억 원 초과를 이제 공시가격으로 봤을 때 개정 전에는 0.5%부터 2.7%대까지였는데 일반 실제적으로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제적으로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세율은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0.1%부터 0.3%대까지 현재 세금을 더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3주택 이상이나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같은 경우는 0.6%대부터 현재 최대 2.8%까지 세금이 올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나라 현재 과표, 실제로 과세 표준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현재 과하다, 좀 덜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죠. 뭐 실제로 어떤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는 우리나라 세금이 OECD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도표를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시게 되면 OECD 국가 GDP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얼마가 되는가 봤더니 1위가 영국이고요. 영국이 4.48%입니다. 양도소득세부터 해서 자산세, 그러니까 보유세까지 다 합쳤을 때 한국이 그 다음입니다. 2020년도에는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4.28%, 2018년도에는 4.05%로 3위를 차지했다가 다시 올해는 2위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GDP 대비, 실제로 개인별 소득 대비 부동산 세금의 부담이 얼마가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상당히 높은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부담이 크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부분도 당연히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소득 대비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 세금을 마련할 강구책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가격 상승이라든가 실제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비율을 얼마만큼 올렸길래 당연히 세금이 많이 올랐을까라고 계산하게 되면 작년 대비 올해는 2배가 아니라 3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98%였는데요. 공시가격 상승률을 거의 2016년도부터는 거의 5%대부터 해서 거의 미미하게 올린 수준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급격하게 올렸죠. 6에서 현재 거의 3배 정도 오른 겁니다. 6%에서 거의 20% 됐기 때문에 4배 가까이, 4배는 안 되겠지만 3.5배 정도 오른 거죠.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부담의 어떤 실제적인 어떤 그런 국민들의 고통이 더욱더 심해진 거고요. 당연히 재산세도 징수액이나 변동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2016년도에는 실제적으로 6.3%에서 14.2%대까지 올랐다, 변동률이. 한 5년 동안에 거의 한 2배 이상 올랐다는 얘기고요. 내년에는 더 오를 거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올리면서 세금으로 압박을 해서 기존에 있는 주택의 공급이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뒀다라고 계산하지만 그렇지가 못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매물은 더욱더 나오지 않는 상태고요. 매물이 실제적으로는 상속이라든가 증여 쪽으로 많이 회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내가 현재 단독 보유했다, 공동 소유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단독 보유했을 때는 현재 산출세에서 추가된 세액 공제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 공제가 좀 더 높아진 건 사실이고요. 연령대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60세부터 65세, 65세, 70세, 70세 이상 이렇게 나눴을 때 실제적으로 현재 개정 전에는 보통 20에서 한 50%대까지였는데 이걸 현재 20%에서 30%, 40%대까지 고령자 같은 경우는 현재 높여놓은 상태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높였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보유기간 공제율을 더 더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현재 20에서 40, 50%인데 또 고령자 공제율 같은 경우 10에서 20, 30%를 10%씩 올린 거죠. 그러니까 고령자에 대한 현재 실제 노령 어떤 소득이 없는 현재 고령자에 대한 현재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부분에서 10%씩 현재 깎아준 거고요. 보유기간 공제율도 실제로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기간 공제보다는 장특공제라고 하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똑같고 현재 연령대 공제가 그만큼 10%씩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세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제 고령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60세 이상 되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재 혼자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현재 공동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 공제받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는 지분율이 큰 자가 되는 거고요. 현재 공동 소유자 같은 각각의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부부가 같이 공동 소유를 했다면 그렇지만 혼자서 현재 단독 소유한 경우에는 1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현재 공동 소유 같은 경우는 6억 원씩 각각 해서 12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 소유하면 되겠네 라고 얘기했지만 그것도 다릅니다.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공동 소유 같은 경우는 현재 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 공제 받는 금액 연령대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현재 최대 80% 납세 의무자 연령의 보유기간 기준 따졌을 때 내가 현재 60세 이상이면서 저희 도표에 보시다시피 60세 이상이면서 70세 이상이다 한다면은 단독 소유를 하면서 차라리 세액 공제 받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무조건 공동 소유가 더 낫다. 1억 원이 더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계산하지만 본인의 현재 연령대라든가 보유 기간 뭐 이런 것들 따지시고요. 그리고 단독 소유냐 공동 소유가 어떤 쪽이 더 나은가를 먼저 계산해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현재 최대 80%까지 때문에 이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단독 소유냐 공동 소유를 좀 선택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세부담 상한선도 올렸죠. 세부담의 상한선은 최대 올리더라도 이 정도 선까지만 이게 다 상한선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실제적으로 개정 전에는 연령을 이제 150% 정도 받고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 200%까지만 그리고 현재 3주택자 이상은 300%까지만 그렇게 진행시켰습니다. 이거는 전년도 대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150%, 200%, 300% 이상 올리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개정을 한 거는요. 연령대는 동일하고요.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가 300%가 됐습니다. 100%가 더 업이 된 거고요. 3주택 이상은 현재 그대로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들한테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봤을 수 있는 현재 세부담 상한선은 그대로지만 세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세부담의 상한선이 그만큼 부담적인 부분이 똑같은 형태가 된 거고요. 2주택자이거나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100%가 늘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자기가 어떤 형태의 주택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되고요. 사례를 들어보게 되면 현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 장기보유는 똑같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기보유 고령자 같은 경우는 20년, 21년도 차이를 봤을 때 실제적으로 재산세가 현재 29만 7,600원 정도가 늘어난 건 맞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줄어들었죠. 36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고 보유세 합계 따졌을 때 실제적으로 6만 3천 원 정도가 줄어든 형태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이면서 장기보유 고령자 같은 경우 세금이 올해는 부담이 좀 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보유자,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20년도에 현재 재산세가 1,400만 원이었다면 또 21년도에 1,5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 차이가 89만 2천 원 정도 되는 건데 종부세 같은 경우는 5,200만 원에서 1억 2,7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7,500만 원이 늘어난 거고요.
세부담이 7,600만 원 정도 된다. 이거는 현재 실제적으로 어떤 주택을 표본을 잡은 거냐면 반포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 2021년도 공시가격을 따져서 현재 그 도표를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재 2주택자를 한다면은 세부담은 실제적으로 전년도 대비 7,600만 원 정도를 더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공시가격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굉장히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부담에 대한 저항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현재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말씀드리면 지역별로 전세 가격, 집값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요. 2년간 수도권 지역은 16.7%, 5개 광역시는 9.8%, 그다음에 기타 지방은 5.3% 전세 가격만 따진 겁니다. 집값은요. 아파트 실거래가는 수도권 지역이 얼마? 58.5% 걸렸고요. 거기에 5개 광역시는 26.5%, 기타 지방 2.1%. 엄청난 수치죠. 거의 2배 이상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집값은 거의 다 2배가 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허가나 현재 실제로 분양 물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공공부분, 민간부분 봤을 때 2016년도부터 쭉 도표로 보시더라도 2022년도에 현재 합산 통계는 좀 늘어나긴 했으나 현재 2018년도부터 2019년도, 20년도, 3년 동안은 계속 줄어든 거였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공공부분은 현재 좀 늘어났다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민간 부분도 살짝 미미하게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지금 현재 3년 동안 거친 수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양 같은 경우도 2020년도 주택 인허가 전망도 현재 40만 가구 정도가 예상돼 있고 올해는 38만 가구.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이 없이 집값을 잡기는 도저히 어려운 상황이 됐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릴 수 있고요. 2022년도 국내 건설 수주라든가 이 증감률을 보게 되면 건설 지표를 보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가는가 알 수 있습니다. 공공, 민간, 토목, 건축, 주거, 비주거 봤을 때 쭉 도표를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공공 부분은 0.9%가 좀 오르는 반면에 민간 부분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0.1% 마이너스고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토목은 4.1%에 건축 부분은 마이너스 1.1%.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적으로 건축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부분 때문에라도 공급량은 더욱더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분양과 인허가 물량들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년에도 집값이 현재 2.0% 정도 오를 거다라고 예상합니다. 전세는 6.5%, 전세값이 엄청나게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분기별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내년에도 현재 매매 시장에 진입하는 수요가 여전히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무주택 가구나 자가 보유 가구, 자가 보유 임차 가구 봤을 때 무주택 임차 가구가 38.8%인데요. 실제적으로 이거는 현재 공공 민간 투트랙 임대주택 공급해야 됩니다. 당연히 편중된 공공개발 방식을 지향을 해서 민간 개발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할 테고요. 임대인 임차인은 모두를 위한 현재 임대차 제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임대차 3법의 부작용 해소 방안 마련돼야 된다.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을 정상화해서 양도세라든가 보유세를 깎아주고 시장에 어떤 물건이 적극적으로 현재 다시 시장에 다시 개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려면 이런 정책들이 다시 같이 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제적인 부분들은 항상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다주택자분들에게 있어서는 세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타격이 크셨겠지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주택 시장이라든지 이제 매매 시장 자체가 크게 좀 타이트하게 마련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다양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여러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제적인 부분들은 또 워낙에 전문가분들이 더더욱 꼼꼼하게 또 아시는 그런 부분이니까 상의하시면서 이런 부분들까지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영신 소장님과도 여러분 상담을 통해서 나누실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상담 나눌 수 있는 방법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죠.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세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서울시 민간 재정비 사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정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상담은 여러분 이야기 필수니까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안내 예약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가치 있는 부동산 투자처와 관련된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높은 지역이죠. 강남권에서 정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서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위치 보니까 2호선하고 3호선 이용할 수 있는 교대역 도보 7분 거리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시세는 5억 4,500만 원에서 6억 8,500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네요. 어떻게 전략 수용이 좋을지 이야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초동의 고급 주택가 안에 있는 신축 완료된 다세대 주택이고요.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다세대 주택이죠.
다세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걸 알고 계실 테지만 그 위치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강남 지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한번 노려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2호선, 3호선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도보 약 7분 정도 거리고요. 다세대 주택에 40.55제곱미터 투룸 구조죠. 테라스나 뭐 앞마당까지 있는 별도의 공간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억 4,500만 원부터 6억 8,500만 원까지 투자 금액은 8,500에서 1억 5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급 주택가이면서 8학군, 거기에 개발호재라든가 신축 부지가 없는 강남 지역의 희소성 높은 입지, 거기에 또 보유와 거주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재테크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대교 건너편 쪽에 현재 교대역과 남부터미널을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오른쪽으로 강남 현재 도곡 대치부터 역삼까지 연결되고 왼쪽은 서초 사당 방배까지 그리고 장제터널 또 정보사 부지가 또 개발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이 또 활성화될 테고요. 남부터미널 복합화 사업이라든가 서초 우미 R&CD 단지 이렇게 주변이 또 서초 법원단지까지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생활 편의나 어떤 개발 호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군 수요도 좋은 지역이죠. 말씀드린 대로 서초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상무고등학교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학군 수요가 굉장히 이 지역을 꾸준하게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임대 수요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기거리부터 해서 현재 센트럴시티까지 연결된 관광 쇼핑 상권 또는 현재 그 주변에 세비섬까지 연결되는 문화지구가 지정이 되고 그 주변에는 또 현재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종합병원부터 해서 법원단지까지 뭐 각종 인프라들이 워낙 좋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변은 말씀드린 대로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또 주변에 강남역 개발이라든가 예술의 전당 문화특구가 연결되면서 서초 법조다운까지 연결되고 또 정보사 부지가 개발되면서 그 주변이 현재 첨단 산업단지, 금융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023년 준공 예정이다. 남부터미널 개발 계획도 업무 판매시설, 문화시설로 같이 만들어지고 그죠. 롯데타운 개발이 또 중요하죠. 롯데타운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업무와 문화시설 같이 만들어지고 우면 R&CD 단지 이렇게 연결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 롯데가 또 있죠. 롯데 부지 같은 경우도 롯데타운, 이제 제3의 롯데타운이 만들어졌는데요. 특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현재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삼성이라든가 코롱이라든가 기존의 대기업들의 부지를 활용을 해서 이 주변에 실제적으로 현재 높이 규제라든가 제2종 7층 이하를 2종으로 바꿔준다거나 이런 형태로 가서 그 주변이 이제 용도 구역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변경되게 되면 그 주변이 이제 판매설이 굉장히 늘어나고 직장인들도 그만큼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도 현재 호텔이라든가 오피스, 빌딩, 쇼핑몰, 터미널 같이 만들 테고요. 실제로 서울 지역에 현재 대규모 10,000평방미터 이상 부지 개발되는 지역은 서초구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와 남부터미널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합리적인 운영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업무 활성화 이런 것들 같이 만들어진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재 지하화 사업을 진행되고 있는 경부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반포 서초 IC와 서초 양재 IC 이 구간이 연구개발시설뿐만 아니라 주거 상업시설 같이 만들어진 지역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5억 4,500만 원부터 6억 8,500만 원까지고요. 전세는 4억 6천만 원부터 5억 8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투자 금액은 8,500만 원에서 1억 5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보증금 3천만 원 월 120에서 150만 원 정도, 2억 1천만 원부터 2억 7천만 원 정도 활용을 하시게 되면 3억 500에서 3억 8,500만 원 들어갈 수 있는 동서남북 뭐 어떤 개발 호재가 겹쳐져 있는 투자 가치 높은 신축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이미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또 모으고 있는 곳입니다. 서초동은 다양한 또 개발 호재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세 차이 크게 또 누려보실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기대되는 이 지역 여러분께서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으니까 우리 소장님과 함께 더욱더 탄탄한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정보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곳인지 위치 바로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곳은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이고요. 지금 시세 보니까 3억 1,700만 원에서 4억 6,3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오피스텔입니다. 주변에 워낙에 이제 직장인이 또 이 직장인 임대 수요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안성맞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테헤란로에 현재 신축 완료된 오피스텔이고요. 2호선, 3호선. 2호선과 신분당선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입니다. 더블 역세권이죠. 트리플 역세권이라 봐도 무방하고요. 오피스텔과 얻는 1.5룸 구조에 3억 1,700만 원부터 4억 6,300만 원까지, 투자 금액 5,700만 원부터 8,300만 원까지 부가세는 별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헤란로 직장인 수요라든가 미래 가치 높은 수익률, 거기에 투자 가치까지 높은 토지 가격 상승,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노후 생활 계획도 그만큼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삼성동 국제로 복합지구와 현재 역삼역
강남역부터 해서 신부당선 연장선까지 같이 연결되고 롯데라든가 삼성부터 해서 현대까지 이 라인은 현재 대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벤처 창업가들이 그만큼 또 많이 포진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젊은 2030 직장인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라서 혼자 사는 인구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강남 역사입니다. 그들을 상대로 해서 임대를 놓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료도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주변의 지가 같은 경우는 현재 상업지역 주변에는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2030 실행 전략에 이제 서울 지역을 보시게 되면 강남, 역삼, 선릉부터 삼성까지 한 군데를 묶고요. 그다음에 양재부터 도곡, 개포까지, 그다음에 현재 압구정 로데오부터 삼성, 하계울까지 같이 또 다시 묶습니다. 그리고 신사 노년부터 의료 관광부터 국제업무 상업까지 같이 연결되는 요 라인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중심이면서 핵이다. 그만큼 이 주변이 굉장히 또 개발 호재가 흘러 넘치는 지역이고요. 센터필드 역삼이라고 현재 실제적으로 르네상스 호텔 재건축이 되면서 업무지구와 숙박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 시설로 인한 그 주변에 직장인 구성들이 그만큼 늘어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탄천부터 송파, 현재 현대자동차와 무역센터, 또 현재 현대자동차 같은 호텔, 판매시설, 오피스까지 같이 기타 시설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따라서 이 주변이 현재 유동 인구 한 5천만 명 이상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공간 개발 통해서 GTX A노선, C노선, 위례신사부터 해서 지하공간 개발, 영동대로 통합 개발까지 같이 이루어진 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하실 필요 있고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현재 상업지역 같은 경우도 용도 지역이 바뀌고 있고요. 당연히 현대자동차 부지와 센터필드 롯데지구가 당연히 이 중심의 개발의 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3억 1,700만 원부터 4억 300만 원까지 부가세 별도고요.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전세 가능합니다. 5,700만 원부터 8,300만 원까지 월세를 받으셔야죠. 2천만 원 보증은 월 105에서 120만 원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2억 4천만 원부터 3억 4천만 원 대출 활용하시게 되면 5,700에서 1억 300만 원 소요되는 신축 완료된 현재 주거 업무 겸용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네, 시세 통해서 매매가, 임대가 또 전해드렸으니까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특히 이제 1, 2인 가구가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 탄탄한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집가 상승 또 크게 누려보실 수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께서도 놓치지 마시고 좋은 전략 세워 나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역시나 가치 있는 부동산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오데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거나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상담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지금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1638-3994번 전화 무료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남겨주셔서 더욱더 편하게 상담 또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오네요 2부 기다리고 있는 순서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기대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인데요. 먼저 서울의 중심 그리고 업무지구로 둘러싸여 있는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 원남동에서 오피스텔에 대한 자세한 분석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어서는 개발 호재 백화점이라고 불리고 있는 곳이죠. 자, 용상 좋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청파동에서는 1.5룸 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중심 쪽에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종로와 그리고 용산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곳 종로구 원남동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신축 오피스텔에 대한 정보 전해드릴게요. 위치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1호선하고 3호선 이용할 수 있는데 종로 3가역에서 굉장히 가깝고요. 또 종로 5가역에서도 도보권에 위치해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시세가 3억 5,200만 원에서 3억 6,2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어떤 곳인지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대한 설명들은 이분과 함께 나눠볼게요. 한국황토건축연구소의 최영희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희입니다. 종로구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종로구 행정 서열의 1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종로구라 하면 문화, 행정 모든 부분이 중심이라고 봐서 상당히 하루에 유동인구가 200만 명 정도가 움직일 수 있는 아주 행정의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종로구의 오피스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 원남동입니다. 원남동은 넘어가면 1호선, 3호선, 종로 3가에서 또 내지는 종로 5가에서 1호선, 3호선, 5호선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도보권입니다. 오피스텔이고요. 이 오피스텔은 모두 세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동으로 되어 있으면서 지금 현재 세대 수는 143세대에 달하는 그 오피스텔입니다. 분양 면적 43.42, 1.5룸이고요. 시세는 3억 5,200에서 3억 6,200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상 실투자 금액은 3,500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넘어가면은요. 투자 포인트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개발이 한참 되고 있는 그런 구심점이 높은 도심이 상당히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신축 오피스텔이 지금 현재 개가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200만 인구가 유동이 되는 거 충분 수요층이 되어 있습니다. 종로 5가에 지금 시장이라든가 동대문이라든가 또 내지는 학교라든가 직장인이라든가 광화문 시청까지 모두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층은 상당히 다양하면서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즘에 많은 지금 현재 시내 중심에 지금 현재 토지값, 아파트값, 오피스텔 다세대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죠. 높은 지가가 형성되지만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은 상업지역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높은 지가가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신축이면서 지금 143세대에 달할 수 있는 3동짜리 건물입니다. 네, 신축 오피스텔 정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요. 단지형으로도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더할 나위 없이 또 든든한 곳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 분위기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입지는 어떨까요, 대표님? 네, 지금 현재 입지를 보면 종로 5가 종로 3가에 지금 현재 같이 맞물려 있는 지역입니다. 시내 중심이고 이 같이 어우러진다면 광화문에서부터 지금 현재 여기 화학동까지의 업무지구와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선이 거져 있는 게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만큼 많은 유동인구가 있다라고 볼 수 되는데, 종로 3가에는 지금 현재 3호선, 5호선이 지금 현재 가고 있고요. 종로 5가에는 1호선이 전철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치를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도보로 한 7분 정도이고요. 이 중심적인 시내 중심적인 것을 본다면 자동차로 한다거나 전철을 한다거나 도보로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고,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 내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도보로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주변에는 많은 지금 이렇게 개발도 되고 있고 기존의 생활권도 갖춰져 있지요. 바로 옆에 보면 이렇게 지금 광화문입니다. 광화문에 지금 야간에 그 지금 사진을 찍어져 있는 이 대인 도로에 메인 도로에 같이 엮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로 옆에는 서울대학병원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지금 현재 서울대학병원에 거의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는 치과대 학생들이 있어서 학생들의 지금 거주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대문 상권 지금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고, 동대문 상권 지금 현재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 종로에서 지금 종로 1가 지금 그 화신백화점 쪽이죠. 종로 1가의 조계사 또 경복궁 서울시청까지 하나의 획을 그릴 수 있는, 도보로도 충분하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로의 장점은 바로 이거죠. 서울의 중심이면서도 상권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 녹지 또한 풍부하다라는 점, 이곳에서 여러분께서도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오피스텔에 대한 점, 또 신축이라는 점이 굉장히 희소성이 있으니까 이런 장점들까지 잘 확인하시고 접근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이 밖에도 이곳은 높은 개발 압력이 있는 곳입니다. 다양한 개발들이 또 펼쳐질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호재 누릴 수 있는지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떤가요, 대표님? 네. 우리가 지금 서울 시내 중심을 본다면 3개 축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도심, 영등포, 지금 강남에 우리 3대 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심의 축은 행정과 문화 여러 가지가 연계되어 있고, 영등포에는 우리가 증권이라든가 금융계가 지금 현재 줄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강남 쪽에는 업무죠. 업무지구로서 지금 현재 형성되고 있는 이 지금 현재 트라이앵글처럼 되고 있는 이 상황에 이 부분은 도심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모든 것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는 이 도심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강남 쪽에 개발이 되면서 많은 그 학교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주를 해서 지금은 학교의 학생 수라든가 주택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이지만 여기에 지금 이제 강남의 개발을 끝나 이제는 도심으로 들어와서 강북 쪽에 된다면 뭐 여기에는 아파트도 들어가고 이 도심 내에 아파트도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오피스텔, 다세대 여러 가지로 지금 다시 또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심 내에서 어디든지 우리가 상암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왕십리라든가 청량리라든가 상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다각적으로 가깝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도심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분당선이 지금 현재 양재에서부터 강남에서부터 신사역까지 신분당선이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신사동까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이 부분에 추가적으로 신사동까지 하고 있는 이 부분에 강남이죠. 이렇게 쭉 와서 이게 신분당선인데 신사까지의 지금 현재 공사를 거의 끝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용산까지 갈 수 있고 시내를 거쳐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또한 녹사평에 우리가 용산까지 가면서 경복고죠. 여기는 경복고, 경복궁, 강화문 내까지도 진입을 할 수 있게끔 환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의 강남을 넘어온다거나 또 내지는 이렇게 지금 그 호메실까지 수원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빠르게 고속화되어 있는 이런 신분당선을 탈 수가 있고요. GTX의 지금 현재 A노선에 대한 부분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내를 거쳐서 광화문 또 내지는 이렇게 양재를 거쳐서 삼성까지 올 수 있는 것까지도 지금 현재 연계해서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화문도 지금 현재 강화문 대로에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도로이고요. 여기 세운상가가 그동안에 너무도 노후되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전자상가의 메카라고 볼 수 있었던 그런 세운상가였었습니다만 너무도 노후되어 있어 이제는 지금 이주를 했습니다. 제일 가까운 거는 4구역입니다만 4구역은 지금 공사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의 지금 현재 이주를 하고 있고요. 이게 퇴계로까지 움직여진다라고 했었을 때 움직여지는 거는 4구역, 6구역, 2구역이 첫 번째로 먼저 움직여진다라고 봤었을 때 이곳의 건물이 거의 한 그 앞에 종묘라는 게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조망이라는 부분 때문에 높은 건물은 못 올라갑니다만 그 뒤로는 25층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상권이나 또는 상업지역이나 업무나 이런 부분으로 계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강화문에서부터 지금 현재 동대문까지의 지금 하나의 상업지역으로서 핵이 걸어져 있다면 동대문에도 지금 DDP로 인해서 많은 지금 관광객이라든가 지금 조금 멈춰 있습니다만 관광이라든가 여기 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동대에도 다시 또 하나 동대문 디자인센터가 지금 개발을 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지금 시내 중심에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상업지역인데 이 내에 들어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지금 이렇게 보면 3억 5,200이고 3억 5,200에 3억 6,200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전세 지금 이제 그 거의
거의 지금 내년도 5월 달 정도에 준공이 되는데 5월 달 정도 지금 되는데 3억을 전세로 예상을 하고 실투자 금액은 3,500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점 투성이인 곳을 여러분 소액으로 접근해 나가실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전세를 활용 시에는 3천만 원대로 충분히 투자 접근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이 점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더 깊숙한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최영애 대표님과 함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1638-3994번 아래 번호 나가고 있죠? 이곳으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빠르게 다음 지역으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에 있는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곳은 1.5룸이고요. 청파동에 위치했습니다. 자세한 위치 또 보도록 할게요. 1호선 남영역과 4호선 숙대 입구역 역세권에 지금 위치해 있네요. 그리고 6호선 효창공원암역에서도 인접해 있습니다. 1호선, 4호선, 6호선, 와, 3풀이네요. 그리고 이곳의 지금 시세가 3억 2,300만 원에서 3억 3,3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접근이 가능한지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네, 요즘에 한참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 용산구의 다세대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청파동입니다. 청파동에 대한 부분은 4호선, 1호선, 지금 현재 6호선, 경의중앙선 모두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역세권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한 7분 정도의 거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5 다세대입니다. 모두 세대는 12세대가 되어 있고요. 실사용 면적이 32.58이면 용산에서 나름대로 의 적은 평수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세가 지금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3억 2,300에 3억 3,300 형성되는데 전세 지금 2억으로 해서 1억 2,300, 1억 3,300이면 만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용산은 무궁무진하지요. 현재 지금 용산의 국제업무지구가 지금 한참 평수가 거의 뭐 15만 5천 평 정도가 되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넓은 면적에 이렇게 국제업무가 들어가는 그 부분이 매력의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민족공원이죠. 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주변이 변화가 될 거라는 그런 추측과 업무지역으로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용산역에도 증가하고 또 내지는 뭐 숙대역, 남영역, 서울역까지 하나의 업무지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하게 넘치는 지역이고 교통의제라고 하면 용산은 메카의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임대차 소요는 상당히 많아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개발의제와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은 상당히 많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중장기로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 여러분께서도 꼼꼼히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근데 무려 3가지의 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 좀 짚어드렸습니다. 입지가 또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어떤 곳일까요? 네, 용산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용산에 지금 현재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숙대역에서 또 내지는 남영역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는데 서울역에서도 같이 어울려질 수 있고요. 여기 지금 현재 보면 용산공원이죠. 용산 효창공원역에서도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걸음을 걸으면서 과연 얼마만큼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게 역세권이라고 보냐 하면 300m, 500m, 1km를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한 700m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건 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주변에서 지금 이렇게 전철만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서울역에서부터 노량진까지 가는데 이 신호 체계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자동차로 이용해도 완전히 강남까지 오는데도 20분이면 올 수 있게끔 아주 신호 체계가 너무 잘 돼 있다라는 부분. 반포대교 지나서 올림픽대로를 타고 바로 지금 현재 강남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충퇴근도 가능하지만 강남까지도 가능하지만 이 수요는 충분하게 이 내에서 지금 현재 용산구 내 또 내지는 광화문에서 충분하게 수요는 넘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고 되고 앞으로의 지금 현재 모든 개발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지적인 장점들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호재까지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청파동은 어떤 호재 누려볼 수가 있을까요? 네, 용산을 보면 요즘에 상당히 많은 문의가 오고 계십니다.
재개발 지역이 어디냐, 재개발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여기는 재개발되느냐라고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하지만 재개발에 이번에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곳이 있고 지금 현재 동의서를 받는 곳도 있기도 합니다만 노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다시 모든 것은 가능성이 열어놓고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국제 업무지구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거의가 15만 5천 평에 달하는 아주 대평수 큰 그 대지가 되어 있는 형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의 하나로서도 상당히 용산은 대한민국의 메카의 첫 번째로 될 수 있는, 변신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같이 찻길 건너서 미군 기지죠. 이 미군 기지가 지금 현재 이전을 해서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가족공원의 그 공원이라든가 또 내지는 공원 조성, 복합 조성 시설이라든가 주변으로 많이 지금 현재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 워킹을 할 수 있는 도로도 지금 현재 한참 공사 중에 있고, 이렇게 정비 계획으로 인해서 용산에 대한 부분은 같이 어우러서 용산 업무지구라든가 또 내지는 공연 조성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같이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또 이렇게 서울역에서부터 용산까지의 지금 현재 움직여지고 있는 부분인데, 지상에 노후되어 있는 그 철도가 지하로 들어가서 지상에는 공원화가 된다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울역에서부터 용산역까지의 마스터 플랜으로 인해서 공사를 하는데, 이곳에도 북부 역세권 개발이 되면 같이 청파동도 같이 어우러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개발이 되면 이렇게 지금 경부선, 경의선, KTX 1호선, 4호선 모두 지금 서울역을 환승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10분의 시간이 걸렸던 그런 부분이 이렇게 개발이 공사가 되면 3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GTX죠. GTX A노선, B노선, C노선이 지금 현재 서울역과 용산을 거쳐서 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우리가 GTX가 들어가면 어디든지 10분에서 15분이면 다 알아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고속화되어 있는 이 GTX가 닿는 곳마다 어디든지 근거리로 올 수 있는 이 중심에 지금 현재 용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도 앞으로의 직별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무지구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렇게 서울시 교육청이 이렇게 이전을 해서 또 이렇게 수도여고 자리로 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도에 그 이전을 해서 완공이 돼서 오면 그만큼 또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용산 전자상가가 굉장히 많은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용산의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육성한다라는 그런 부분, 이 주변에는 용산 전자상가, 용산 관광 호텔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용산 전자상가 같이 어우러서 국제업무지구와 여기에 용산역과 하나로 어우러서 같이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번에 다시 또 발표가 돼서, 그동안에 우리는 아파트를 짓거나 뭐를 짓거나 조금 짓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개발을 하겠노라 발표를 했던 그런 부분이 2024년도면 이제 2024년도죠. 2021년도니까 아마도 어떠한 착공이라든가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나 용산은 개발의 백화점이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개발들 여러분께서도 꼭 누려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로 인한 호재 탄탄히 누릴 수 있도록 전략 저희가 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전략까지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현재 매매가, 임대가 어떻게 형성돼 있을까요? 네. 용산은 지금 현재 강남과 그 매매가가 거의 맞물려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5룸의 대지 면적이 지금 4.6입니다. 해서 용산은 지금 새롭게 이것도 신축이나 다름없이 지금 현재 임대 사업자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건데, 3억 2,300에 3억 3,300이라고 놓고 봤었을 때 지금 현재 거의 토지 대금이 1억 정도가 간다라고 볼 정도의 용산의 시세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전세가 지금 현재 2억으로 입주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실투자 금액은 해서 1억 2,300에서 1억 3,300이면 투자한다라는 부분은 진짜 용산의 노른자와 같은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회 꼭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용산 청파동에 있는 1.5룸 다세대 주택까지 정보 전해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열어둘 테니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 그리고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입니다. 자, 부동산 오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